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하락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고, 바로 어제도 나름 주린이 분들을 좀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그냥 마냥 힘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 상황이 되고, 그리고 단순 하락이 아니라 이 지수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깨고, 소위 말하는 바닥 뚫고 지하 왔다, 이런 상황이 이제 딱 연출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바닥이 깨졌어? 심지어? 지하실이면 이거 기회일 수도 있잖아. 물론 이제 더 내려갈까봐 무섭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 바닥이잖아. 여전히 낮은 거잖아, 올라가도. 그럼 지금 되게 싸단 얘기인데, 여기서 내가 매수 포인트를 잘 잡고 매수 시그널을 잘 잡아낼 수 있으면 그럼 되게 좋은 기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 잘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도 마치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저희가 클럽을 운영을 하잖아요. 어니스트님 밑에 되게 많은 제자분들이 온라인상에 모여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막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어니스트님이 다 피드백도 해드리고, 그것들을 이제 다른 회원분들도 같이 보면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매매도 같이 공동으로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따라서 하고, 그런 클럽인데,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오늘 뭐 이렇게 질문을 보면은 그 클럽 안에서도 몇몇 분들이 질문하는 그 속 심리가 지금이 되게 사기 좋은 그런 타이밍인 것 같으니 그거를 좀 알아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게 좀 마음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좀 캐치를 했거든요. 클럽 안팎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보이는데, 오늘 유튜브에서 좀 이 얘기를 좀 다뤄볼게요. 바닥 뚫고 지하 갔을 때, 소위 말하는 지하에서 다시 바닥 올라갈 것 같을 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바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바닥이라는 표현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바닥이란 게 굉장히 중의적이고 주관적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요. 예를 들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각자 생각하는 바닥이 정해져 있거나 존재해요. 제 생각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바닥은 다르다. 일단 투자시장은 그렇습니다. 종목도 그렇고. 그걸 먼저 인지하고 인정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즉, 자신이 생각하는 바닥이 진짜 바닥이냐 아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주가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통 사람들은 지하실이라고 표현하죠. 바닥 뚫고 지하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하에 갔었을 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닥보다 더 싸기 때문에 가격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더 싸니까 여기서 더 많이 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을 노리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투자를 저는 단순히 가격적 관점으로만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격이 중요한 건 맞지만 가격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거는 그에 맞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만 가지고 매수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 지하에서 바닥 뚫고 지하 간 종목에서 사람들은 왜 매수하고 싶어 하는 데에서 그냥 제가 느끼는 생각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만나봤을 거예요. V반등, 잠깐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주가를 회복하는 이런 V반등, 정확한 용어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들 겪어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사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그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고, 여기서 좀 빠르게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네요. 이제 급락 후에 급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게다가 바닥 부근에서, 바닥 밑에서 이런 급락이 나오면은, 야, 이건 확률이 되게 높을 수 있다라는 그 심리가 이제 있겠죠, 마음속에. 네,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을
노리는 매매 기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 과연 진짜 좋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전체를 컨트롤할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사실 여기서 잡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V반등에 대한 미련, 그리고 이건 결국 투자자의 욕심하고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경우도 있겠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케이스는 유리함보다는 불리함을 자초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팁을 좀 드릴 건데, 일단 내가 지금 여기서 지하실에서 섣부르게 매수하고 있는 행동이 내 매매를 불리하게 만들고 있구나.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이게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구나.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서 다음 팁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 이제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왜 안 좋은 데인지 사기에 이제 언니님이 정확하게 여기서는 그렇게 매수하기 좋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되게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추가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건데 이걸로 귀결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해도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냥 만약에 내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신규 매수한다, 비중 없이 신규 매수한다, 뭐 그러면은 받아주는 매매로 시작할 거다, 이런 케이스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가격적 메리트 살리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통 상황에서, 하락장에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대다수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이 앞선 상황에서 비중이 많을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비중 100% 이미 다 찬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건데, 사실 비중 개념도 잘 없기 때문에 나는 계좌에 돈은 더 있으니까 였다가 추가 돈을 얼마를 더 넣을 것이냐, 그것만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돈을 넣는 거는 선택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추가 하락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남는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를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은 선택지가 점점 좁아집니다. 투자는 자신이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값을 더 넓혀가는 선택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외통수에 걸리지 말아라, 이 말이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행위가 자신을 점점 더 외통수로 몰아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 있어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뭐 이런 상황에서 좀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거 진짜 바닥인데? 바닥 깼는데? 라는 생각에 돈 있는 거 가지고 좋아 보이는 종목에 퍽 샀는데 그냥 바로 더 깨져가지고 어떡하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최근에도 들었거든요. 외통수에 걸린 거죠. 그거 자체가. 뭘 어떡합니까? 거기에 외통수 이미 걸렸습니다 라는 진단밖에 이제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손절을 한다, 뭐 버틴다, 그것도 그 이후에는 그냥 단순 선택이 되는 거라서 큰 의미 있는 솔루션이 아니게 되는 거라서, 그렇게 외통수에 걸리기 전에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이어지는 설명도 그 베이스로 설명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제 종목을 한번 잡아왔고요. 그냥 가정하는 거를 3,000원을 바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바닥에 대해서 이게 3,000원이 진짜 바닥이 맞아 아니야? 로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많은 분들은 바닥 자체를 좀 잘못 짚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관적으로 이 정도면 바닥일 거야. 여기서 첫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을 설정할 때는 조금 더 길게 넓게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유용한 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관점을 따라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3,000원을 바닥으로 잡았어, 이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3,000원? 바닥권이네? 위에서 충분히 이미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이미 90% 또는 100%까지 채웠습니다. 이 위에서 이미 충분히 다 산 상태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지하실 간 거죠. 지하실 간 거고, 지하실 갔을 때는 이제부터는 안 좋은 상황을 또 다른 의미로 합리화합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많이 싸졌다, 뭐 한다, 아니면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러면서 의미 부여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물타기 하게 되면은 되게 싸게 많이 살 수 있네, 이런 유혹에
속삭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매수를 고민하고 뭐 한두 번은 참아도 결국에는 이 흐름이 조금만 몇 번만 더 이어지게 되면은 손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기다리지 못하는 건데 여기서 나가면서 스스로 이제 외통수로 몰아넣는 거고, 외통수에 걸리지 않게 하는 팁은 여기서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서 매수하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 위에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유리하냐 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바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특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닥이라고 나눈 어떤 구간은요, 새로운 박스와 박스를 연결해주는 어떤 분기점 같은 공간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지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층의 바닥, 즉 지상을 바닥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깼었을 때 지하실의 영역에서는 지하실 영역에서의 또 다른 박스 구간이 존재를 하고요. 대다수의 분들은 이 상황에서 이 지하실 박스 구간의 상단부에서 물타기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지하 박스를 생각하게 되면 지하 박스의 상단 부분에서 대부분의 물타기를 쏟아 부어서 이미 비중이 비대해져 버린 거예요. 불리하겠죠. 외통수에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매수가 아니라, 매수를 한다면은 차라리 확실하게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올라온 시점, 1층의 바닥권 위 시점, 바닥권의 아래 시점이 아니라 바닥권의 위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치적으로 종목을 컨트롤할 때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투자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서 팁은 V반등 얘기했었잖아요. 보통 V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V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이 흐름을 거쳐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수급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올라간다. 요 부분까지 체크하고 나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행동하는 게 확인하기 이전에 미리 선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클럽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종목들 컨트롤 되게 잘하는 클럽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추천하고서 땡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를 같이 경험 쌓으면서 이런 세부적인 컨트롤, 어떻게 할 때 외통수에 안 걸리고 어떻게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지, 그게 상승장에서는 어떠한지 하락장에서는 어떠한지, 이런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매매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하고 실제로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손실만 나던 분들이, 손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분들이 실제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수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 데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미세한 매수 포인트의 조정,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본인이 생각의 관점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 제일 중요해. 가격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생각도 외통수잖아요. 왜냐? 본인이 볼 수 있는 게 가격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데, 주식 투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 가격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거 가격적으로 유리함이 존재하겠지만,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건 다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유리함마저도 투자자에겐 절대 유리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구분하고, 그럼 이럴 땐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지, 이 작은 습관의 교정이 여러분들을 외통수에 안 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되게 할 말이 많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본인이 정해놨다면, 3,000원을 바닥이라고 정해놨다면, 떨어졌을 때 좀만 올라가면은 그래도 바닥이고 게다가 수익이야, 뭐 이런 이제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막 매수를 서두르게 되는 거고, 매수를 서두르지 않더라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열심히 찾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냥 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게 되는 순간.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는 바닥 근처다 이게 아니라 요 아래에 지금 천장이다. 천장에서 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냐는 거죠. 일단은 그거부터 조금 모순이다. 요거만 이제 쉽게 생각하셔도, 좀 약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잖아요. 이 관점만 좀 이동하셔도 주식이 좀 어이없게 당하면서, 아, 바닥도 지하 갔어요, 어떡하죠,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니님이 초반에 이거를 이제 예시로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거 어니님이 생각할 때 바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서 이 예시를 가져온 건데, 이거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은 이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바닥 같지만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를 지켜보고 간다라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여기에 이만큼을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이 상황에서 나는 이 종목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들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하는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매수 매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오느냐, 여기서 이렇게 막 매수를 했다는 것부터가 이제 잘못된 거고, 여러 가지 고칠 거 투성인 예시예요. 이 예시가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이거에 막 공감을 하시면서 보셨고 막 이해를 하시면서 보셨다면 이렇게 딱 넓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 종목을 벗어나서 기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최근에 가장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기본기를 결국은 갖춰야 된다. 기본기를 갖추면은 오늘의 주제도 결국은 그 기본기 안에 녹여 들어가면서 교정이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말씀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예시에서 좀 대표적으로 나타나 준 게 그림 매매 그리고 가격 매매, 요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매매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한테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클럽은 여러분들한테 내비게이션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침판 저희 유튜브만 잘 보고 주식 따라 하셔도 전에 혼자서 그냥 막 하던 때 혹은 다른 곳에서 뭐 어떤 매매 기법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솔직히 정말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뭔가 길잡이의 역할로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톡 까놓고 말했고 나침반 들고서 어디 목적지에 딱 간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지도랑 나침반 들고서 나는 원하는데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걸요. 운전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는데 그만큼 이제 정교한 그런 안내가 필요해요, 이 주식시장이 초보자분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그 역할을 또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클럽이라는 거를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오고요. 그 카페에 공지를 해놨어요.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가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회비는 어떤지 다 해놨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초반에 많이 얘기했는데 거의 언니님 입장에서 노력 봉사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들다, 나도 좀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면은 네이버에서 저희 운영하는 카페 검색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유튜브에서도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즘 힘들지만 좀 힘내시면서 이 관심의 끈을 좀 계속 가져가시고 힘든 상황 역전하시는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